전 세계는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구가 많은 국가는 인도가 1위로 올라섰어요. 중국을 제치고 올라섰는데, 인도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은 에너지, 식량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서 관세를 25% 올려서 50%로 올렸죠. 그러나 인도의 모디 총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아요. 관세 25% 올려서 50% 관세 부과를 받으면 인도에서 물건을 생산해내는 해외 업체들의 타격이 가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만약 이것이 영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인도에 어떤 기업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해외 직접 투자가 이제 크게 줄어들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보다도 인도에 대한 압박만 크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를 거의 이룰 것이다, 이렇게 좋은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에 대한 압박은 대단히 큽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지속해서 구입을 해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공포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금을 이제 지원한다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싸게 공급을 해주는 러시아산 원유, 러시아산 식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이제 국방, 무기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도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교류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는 것을 이제 선택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도 골치가 아프죠. 인도는 중요한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맹일 뿐만 아니라 만약 인도를 외교적으로 잃을 경우에는 미국이 대단히 곤란에 처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관세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미국이 3억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8만 달러가 넘다 보니까 대단히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 아니겠어요? GDP의 70%가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거대한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죠. 이제는 잃어버렸던 제조까지 끌어오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구가 많은 국가들, 그 다음에 달러가 풍족하지 않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위기시에 달러로 원자재를 구입해야 되고 식량을 구입해야 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원자재를 사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식량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부분의 의존도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프리카, 아세안, 남미 이런 국가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저렴하게 생산되는 일반 공산품들, 우리 다이소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글로벌로 다 필요로 해요. 아세안도 필요로 하고 남미 국가들도 필요로 하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 미국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중국이랑 관계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에 으르렁거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이렇게 되면 두 국가의 글로벌 패권을 향한 다툼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치열해져요. 이때는 한 아이를 갈라서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내줄 것이냐,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글로벌 노멀,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 최근 샘 알트먼 오픈 AI CEO 챗 GPT-5를 공개를 했죠. 님들 이 부분을 다 보셨을 거예요. 자료가 엄청 빨리 올라옵니다. 이전보다는 챗 GPT-4보다는 음성, 문자 다 소화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들도 다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굳이 사람이 무엇을 창작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빅테크들이 인력 고용을 줄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 경우에 기하급수적으로 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최근 나삭 지수를 대단히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빅테크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국가들,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 엔비디아의 칩을 필요로 해요. 인공지능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나중에 국가 경쟁력으로 뒤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면들이 서로 너무 치열하게 오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로 글로벌적으로 유럽연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세안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브라질, 멕시코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에 특히 집중해서 물건을 팔아왔던 국가들이 그래요. 브라질의 커피, 멕시코의 토마토, 캐나다의 구리,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들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사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이미 대안을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더 이상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맹방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으면서 더 이상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장 이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캐나다 너네 우리 51번째 주로 들어오면 제일 좋겠다. 한 주로 말이죠. 그러면 관세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린란드 우리가 돈 주고 사겠다. 굉장히 큰 뉴노멀 시대죠. 인공지능을 앞세운, 미국의 상호관세를 앞세운 뉴노멀 시대. 여기에 거대한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강하게 버텼고요. 캐나다도 강하게 버텼습니다. 멕시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가 미국에 엎드려 기어가서 조공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그 국가들이 글로벌 대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생존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지난 3년 반 동안 이어져 왔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전쟁이 종료되거나 휴전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석, 러시아의 글로벌 경제 복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역시 주식시장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입니다.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당분간 증시가 더 강한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종전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그동안 막혔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 다시 진출을 하게 될 것이고요. 1억이 넘는 소비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 제품을 크게 만들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교역이 활발해지면 우리나라의 GDP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뉴 노멀, 새로운 세상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제가 크게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각 국가들이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레드테크 부상이에요. 이 부분은 지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더 이상 중국이 낮은 인건비를 통한 제조업의 국가가 아니라 산업이 고도화된 하이테크 국가로 변모하고 GDP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인공지능과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패권 싸움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전주 완주군에 있는 대하수목원에 들렸습니다. 현재는 제일 전망대에 올라와 있고요. 오후 5시를 넘고 있어서 1시간여 지나면 이제 노을이 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뉴 노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문제와 중국의 레드테크 부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 원고가 없이 진행하는 일이라 다소 내용이 중구난방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이러한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잘 정리된 원고로 자료를 보면서 방송을 차분하게 진행하면 좋은데, 자연에 와서 무의 자연 속에서 이어지는 향기로운 주식여행 이야기라 어떤 원고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두서없이 이야기가 이끌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러한 점만 좀 양해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새로운 세상, 뉴 노멀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등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것으로 보여서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잘 헤쳐나왔듯이 미래에 다가오는 불확실성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분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 이 부분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증시가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서 종전에 가까운 좋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글로벌 경제를 대단히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됩니다. 3년 반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국민 그리고 무기와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유럽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끝날 때도 됐죠. 상호관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상호관세 이 부분을 보면서 중국의 대응이 너무 침착하다. 일기 때와는 달리 이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 이 부분이 이제 대단히 관심을 끌고 있고요.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를 받은 이웃국가나 동맹국가들, 더 이상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유럽연합, 인도,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해봐야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러시아가 글로벌 경제에 복귀한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크라이나의 재건산업, 이 부분 역시 유럽 경제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를 강화시킬 요인이고요. 우리나라가 전체 건설 포함해서 통신, 전력, 인프라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복귀 문제도 그렇고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